자, 긴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용어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다항식의 관점에서 식을 바라보는 것도 배우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썼어.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단원 한번 들어가 볼게. 첫 번째 단원 제목은 문자의 사용과 식의 값이라는 제목이고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서 그 유형성을 인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뭐라고?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을 나타내서 이게 뭐라고 했어?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 뭐라고 했지? 대수라고 했지. 그래서 그 어떤 식 간의 수와 문자 사이의 관계나 어떤 공통적인 규칙이나 이런 걸 찾아내는 거.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표현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직접 써 보고 유용성을 한번 인식해 봐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학습 목표고 그리고 문자를 사용한 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히 한번 나타내 보래. 그 다항식의 관점에서 식을 볼 때 뭐랑 뭐 생략한다고 했지? 곱셈이랑 덧셈으로 연산을 통일하고 곱셈, 덧셈 생략한다라고 했잖아. 그런 과정 중에 하나를 배울 건가 봐, 오늘. 간단히 나타내고 식의 값이란 걸 한번 구해 보래. 그래서 뭐 식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용어가 궁금할 때는 우리가 먼저 배운 거 있지. 용어 정리 1번. 용어 정리 1번 그 영상 한번 다시 보면 될 것 같아. 어. 그래서 용어 정리를 물론 이제 단원을 하면서도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냥 단어 자체의 의미 그런 것들이 궁금할 때는 이걸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은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문자 사용해서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거를 지금 배워보고 연습할 거라고 해. 문자는 우리가 대단원 학습 목표, 핵심 아이디어에서 뭐라고 했어? 식을, 문자는 어떤 수량을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문자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는 거를 이제 이 단원부터 배울 거야. 어. 자, 첫 번째 제목. A 주제의 첫 번째 제목 뭐냐면은 문자를 사용한 식 어떤 거냐? 문자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은 수량이나 그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거지. 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은 수량이나 그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문자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식을 만들 때 결국은 문자를 사용해 보세요 하는 게 지금 이 단원에서 공부할 첫 번째 주제라고 보면 돼. 식이란 거 뭐였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식이라는 법식자를 썼었고 영어로는 expression 표현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결국은 핵심은 이거잖아. 수학적 문장이나 표현이야. 수학적인 문장이나 표현을 뭐라고 한다? 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수학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수학의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수학의 어떤 숫자나 문자나 기호의 관계를 규칙에 따라서 나타내줘야 합니다. 이 말이 뭐야? 수학의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 수학의 언어를 사용한 수학적 표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식을 그냥 한마디로 기억할 때는 그냥 수학적 표현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수학의 규칙을 따라서 수학의 언어를 사용한 수학적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빠가 이제 단어 뜻 자체에 집중해서 설명할 때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일정한 틀에 맞춰서 한마디로 수학의 규칙을 따라서, 규칙이나 관계를 수문자 기호를 조합해서, 수문자 기호를 조합을 해서 규칙이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 법칙을 따라서 문장처럼 써내려 간 거. 한마디로 결국은 뭐다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을 할 수가 있었다. 식은 뭐다? 수학적 표현이다. 그래서 식을 만들 때 결국은 뭘 사용하시라고요? 문자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는 게 첫 번째 A 주제의 핵심이다. 자, 그럼 이제 수학적 표현인 식을 만들 때 한번 문자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실제로.
자, 검은 바둑돌이 13개가 있고 흰 바둑돌이 난 뭔지 모르니까 일단 X개로 뒀대. 문자를 사용을 했네, 문자를. 문자를 사용하면 어떻다고요? 어떤 수량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진짜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자. 검은 바둑돌이 13개가 있고 흰 바둑돌이 X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전체 바둑돌, 전체 바둑돌 전체 수를 구하래요. 그지? 그럼 전체는 뭐야? 검은 바둑돌 더하기 흰 바둑돌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나는 전체라고 하는 거는 검은 바둑돌 더하기 흰 바둑돌의 수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전체 바둑돌의 수는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검은 바둑돌이 13개고 흰 바둑돌은 X개니까 13 플러스 X개입니다. 아빠는 조금 할 때 이런 단위들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단위를 표현할 때는 숫자를 계산한 걸 이만큼 내가 계산했어요 하고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줘야 돼.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 하율이나 하윤이가 13 플러스 X개라고 표현을 해놨어. 이거 무슨 말이야? 숫자 13이란 거랑 X개랑 더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총 몇 개입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한 개입니다라고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단위를 적어줘야 돼. 그래서 답을 적을 때 단위 안 적으면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그래서 그런 조금 깐깐한 선생님들한테까지 맞추려면은 단위를 항상 적는 그런 버릇을 좀 들여줘야 돼. 자, 두 번째, 동일한 조건이 뭐야? 검은 바둑돌이 13개고 흰 바둑돌 X개가 있는데 일단은 동일한 조건이고 어떻대요? 검은 바둑돌이 흰 바둑돌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여기까지가 뭐 할 때라고 조건을 줬어, 지금. 검은 바둑돌 13개, 흰 바둑돌 X개인데 동일 조건은 검은 바둑돌 13개, 흰 바둑돌 X개 그대로인데 검은 돌이 흰 돌보다 많다라고 할 때 검은 바둑돌과 흰 바둑돌의 차이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 그지? 그러면은 검은 바둑돌과 흰 바둑돌의 차이는 뭐야? 결국은 검은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의 개수를 빼줘야겠지. 그러니까 검은 바둑돌 13개에서 흰 바둑돌의 개수 X개를 뺀 13-X개라고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네. 문자로 이렇게 식을 나타냈더니 전체 바둑돌의 개수는 흰 바둑돌이 4개면은 17개네요. 흰 바둑돌이 5개면은 18개네요. 하고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됐어. 수량의 관계를 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요거 차이는 몇 개예요? 13-X개예요. 그럼 흰 바둑돌의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결정이 될 거고 동일한 조건에서 검은 바둑돌의 전체에 대한 비율 비교 기준이 뭐야? 비교하고 싶은 애 뭐야? 검은 바둑돌. 항상 이제 비라고 하는 것들 초등학교 때 비라고 하는 것과 비율이라고 하는 걸 배웠지. 그지? 비는 뭐야? 몇 대 몇 하는 거잖아. 뭐 3대 5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나와?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나와. 그리고 비의 뒤에는 뭐가 나와? 비교 기준이 나와, 기준. 뭐에 비해서, 비교하고 싶은 기준에 대해서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몇 대 몇으로 나타내는 게 비라고 하는 거고, 그지? 비율은 뭐야? 퍼센트, 뭐 이런 것도 비율 중에 하나지. 백분율이지. 100으로 나눈 것 중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백분율. 그리고 천분율은 천으로 나눈 것 중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이건 천분율이고. 비율은 결국은 핵심은 뭐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거야. 한마디로 분수. 분수로 나타낸 걸 비율이라고 해.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내냐? 비교하고 싶은 대상 대 기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기준을 분모로 내려주고 비교하고 싶은 대상을 분자로 올려줘서 기준
분의 비교하고 싶은 대상.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비율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기준이 100인 거, 100 으로 나눈 거 백분율 퍼센트라고 하고, 그 기준이 1000인 거 천분율 per 밀이라고 하고, 그렇게 배웠었지 초등학교 때. 그럼 결국은 이제 전체에 대한 비율을 구해라. 그러면은 자, 검은 바둑돌의 개수가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야. 지금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전체가 기준이니까 기준이 분모로 오고, 그리고 검은 바둑돌의 개수가 분자로 가야겠지. 이게 비율이라는 하나의 숫자야. 그지? 이거를 그대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전체 개수 몇 개였어? 13 플러스 x개네. 13 플러스 x개고, 그리고 검은 바둑돌의 개수 몇 개였어? 13개. 그러면 이거 개입니다라고 하면은 됩니까? 아니, 이거는 몇 개가 아니잖아. 차이 몇 개인지 물어봤지. 전체 바둑돌의 수 몇 개인지 물어봤지. 이건 단위가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그지? 근데 비율은 그냥 숫자야. 이 숫자 자체를 비율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몇 개가 아니야. 그럼 비율은 13 플러스 x분의 13입니다라고 적어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지금 문자로 나타낸 건 다 이뤘어. 그 목적은 이뤘지만은 항상 중요한 게 뭐야? 아빠 이전에 나누기 할 때 엄청 강조 많이 했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분모에 0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거는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우리 하율이가 달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옆에다가 작게 뭐라고 적어? 13 플러스 x는 뭡니까? 분모니까 0이 아닙니다라고 반드시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어, 이런 버릇들이 나중에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렇게 갈 때 실수 없이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길러줄 거야. 자, 분모에 뭔가 숫자가 가 있다. 이거 뭐라고? 뭐로 나눈 거잖아. 뭐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근데 0으로 나눌 순 없어. 0을 나눌 수는 있지만은 0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분모에 0은 반드시 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건으로 표시를 해줘라. 이런 버릇들을 좀 들여야 돼. 자, 이거는 어떤 조건을 이렇게 반드시 표시해줘라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 상황에서는 표시 안 해줘도 돼. 왜? 지금 바둑돌 개수 세는데 마이너스 5개 이런 거 있어? 없지.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를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한 거고, 결국에는 자, 말이 많았는데 동일 조건에서 검은 바둑돌의 비교하고 싶은 대상의 전체에 대한 이거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냐?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거니까 전체분의 검은 바둑돌의 수를 하면 되고, 전체가 13 플러스 x분의 검은 바둑돌의 수,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주제는 문자를 사용한 식을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까? 이 식을 내가 구조로 보고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할 건데, 이가 곱하기랑 이런 거 더하기랑 다 표시를 해주니까 너무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식을 어떻게 하면 간단히 나타낼까? 첫 번째 시도, 뭐야? 연산은 더하기랑 곱셈으로 통일을 해줄 건데, 그 중에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자. 이게 첫 번째야. 그지? 결론만 말하면은 곱셈을 생략하면서 나타내는 어떤 순서가 있는데, 명확한 것부터 애매한 것 순으로 가면 돼. 숫자랑 문자랑 어떤 식이랑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명확한 게 뭐야? 숫자지. 부호를 포함한 숫자가 가장 명확하지. 그러니까 곱셈을 생략하면서 숫자를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문자 두고, 그리고 식이 조금 더 복잡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숫자, 문자, 괄호 안에 식, 요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면 되고, 문자를 나열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알파벳 순서,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나열해주고, 그 알파벳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같은 문자들이 곱해졌다라고 하면은 좀 거듭 제곱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주세요. 이거 소인수 분해할 때도 많이 연습했던 거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는 거. 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면은 지수를 활용해서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 근데 문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를 교과서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 놨어. 자, 첫 번째, 수와 문자가 곱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하고요. 여기 핵심은 뭐야 다? 곱셈으로 지금 연산을 통일을 해 줬기 때문에 통일해 주고 나서 그게 큰 약속이니까 곱셈 기호 생략하는 게 지금 공통된 방법이야. 곱셈 기호 무조건 생략할 건데 지금 배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란 말이야. 그럼 수와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 숫자와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숫자를 문자 앞에 씁니다. 숫자를 문자 앞에 씁니다. 명확한 거를 먼저 씁니다. 그지? 아빠가 핵심은 뭐라고 했어? 명확성 순서로 숫자, 문자, 괄호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생각해 보면은 숫자랑 문자 두 개 곱해져 있으면 뭐가 앞이야? 숫자가 앞이지. 숫자가 앞이야. 그지? 문자가 뒤고. 수를 문자 앞에 써줍니다. 두 번째, 문자랑 문자와의 곱에서는 문자끼리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알파벳 순서로 해주라고요. 알파벳 순서로 배열해줘야 내가 알아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곱셈을 생략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기 편하게, 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편하게 배열을 해볼게요. 문자는 어떻게? 알파벳 순서로. 근데 그 중에서 알파벳 순서로 배열했더니 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수를 활용해서 거듭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뒤에 괄호를 해가지고 괄호 안에 어떤 식이 또 들어있어. 그러면은 문자보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지, 조금 더 애매하게 느껴지지. 그러면은 괄호가 있을 때는 이 법칙 그대로 따르는데 괄호가 제일 복잡하니까 괄호를 뒤로 제일 뒤로 보내주고요. 그 앞에 수와 문자를 배열하는 규칙은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지? 그대로 유지하고 수 문자를 어떻게? 수 문자는 여기 기준을 따르면 되고, 그지? 그렇게 하고 괄호 앞에다가 수랑 문자를 적어줘라. 음. 그래서 결론 순서는 뭐다? 숫자 명확한 거부터 문자 조금씩 애매해지는 거 괄호 안에 식 이런 순으로 쭉 배열을 해주면 되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 같은 문자 있으면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근데 나 지금 어떻게 했어? 나눗셈을 곱셈으로 통일했다고 했잖아. 나눗셈 기호 어떻게 해야 돼? 곱셈으로 바꿔줘야지. 나누기의 정의가 뭐야? 나누기는 뭔가를 나눈다. 어떤 숫자를 나눈다. 항상 어떤 연산자가 있으면은 연산자가 영향을 미치는 아이는 앞에 있는 애가 아니고 뒤에 있는 애야. 뒤에 있는 수를 나눈다잖아. 뒤에 있는 수를 나눈다. 나누는 수, 나눠지는 수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역수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곱하기로 나타내면 돼. 그렇게 하고 위의 법칙을 그대로 위의 규칙을 내가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하는 규칙을 그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자가 나눠졌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역수를 취할 거니까 어디로 가 그 문자가? 분모로 가겠지. 그래서 문자가 분모로 가는 순간에 뭐라고? 나누는 수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조건 반드시 달아주세요. 이거야. 분수로 갈 때는 어떻게? 나누는 수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문자는 지금 내가 모르는 수잖아. 만약에 3분의 1이면 명확하지? 당연히 0이 아닌 수야. 지금 0이 아닌 수로 나눈 거잖아. 그런데 x분의 1이라고 하면은 1 나누기 x잖아. 이게 결국에는 1 나누기 x야. 그지? 어, 나누는 수가 지금 뭔지 몰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 뭐 해주라고? 0으로 나누는 거는 자체가 정의가 안 되니까 반드시 뒤에다가 x는 0이 아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라고. 그런데 만약에 앞에 문제처럼 x가 바둑돌의 개수야. 그지? 바둑돌의 개수가 마이너스나 0이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지? 그러면은 그럴 때는 0이 어차피 0이 아닌 개념이니까 0이 아니다라고 표시를 안 해줘도 괜찮지만은 기본적으로 분모에 문자가 있을 때는 항상 뭐 해라? 분모 전체는 0이 아닙니다라는 조건을 달아주는 버릇을 항상 들여. 그래서 지금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을 배웠어.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을 배웠어. 지금 다항식을 이렇게 그 구조로 파악을 할 건데, 곱셈 기호 생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명확한 거부터 생략하면서, 곱셈을 생략하면서 나열을 해줄 건데, 배열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확한 거부터 애매한 거 순으로 숫자, 문자, 괄호 안에 식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배열을 해주고, 같은 문자 있으면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줘라.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이것만 기억해주면은 모든 걸 다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자, 1하고 마이너스 1. 1은 뭐야? 곱하기라는 연산에서,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에서 곱하기 1을 한다는 의미가 뭐였지? 항상 곱하는 수, 곱해지는 수 있지? 곱해지는 수를 그 자신 그대로 나오게 하잖아. 정체성을 지켜주는 수라고 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곱하는 연산에서 1과 마이너스 1이란 놈의 그런 특징 때문에 뭔가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할 때는 그냥 1을 생략을 하고 나타낼게요. 우리 지금 식 간단하게 나타내는 연습하고 있는데 곱하기 1이란 걸 굳이 표현을 해줘야 됩니까? 이거지. 그래서 1 곱하기 x 어떻게 나타내라고? 어차피 그 수 자신 나올 거니까 곱하기란 연산에서 1을 곱한다는 거 결국은 뭐야? 그 수 자신을 나오게 할 거니까 그냥 x로 표시하세요. 그냥 x로 표시하세요. 플러스 기호는 생략합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어차피 1이 곱해질 거잖아요. 그 수 자신이 나오게 할 건데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살려줘야죠. 마이너스는 표시해줘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x를 마이너스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x를 거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소수점 뭐 0.1 곱하기 x 이런 거는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돼. 0.1 곱하기 뭔가 하면은 만약에 3을 했다고 해볼게. 0.3이잖아, 그지? 어. 이 수를 그대로 지켜주지 않는 수란 말이야. 1하고 이게 1이 있다고 헷갈리지 마. 이거는 그 수를 그대로 지켜주는 곱하기란 연산을 했을 때 그 수를 그대로 지켜주는 수가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1을 생략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은 0.1 곱하기 x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0.1x인 거야. 그지? 1 생략하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했어. 어. 지금 1을 곱하는 거 하다 보니까 너네가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교과서에서 설명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나눗셈 기호 생략할 때 나눗셈의 기본적인 곱셈으로 통일할 때 방법이 뭐였어? 역수를 곱하는 거 해서 역수를 곱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눗셈 기호 생략할 때 나눗셈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야. 그치? 3 나누기 5 뭐야?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이거는. 피자 3판을 5명이서 나눠 먹으세요. 결국은 내 몫이 뭐가 됩니까? 5로 나눈 것 중에 5분의 분이 나눌 분자잖아. 5로 나눈 것 중에 3이 내 몫입니다.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배웠지. 3 나누기 5라는 소리는 결국은 5분의 3이라는 숫자와 같은 5분의 3이라는 분수와 같다. 나눗셈의 의미였잖아, 이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야. 나눗셈 기호는 나는 생각해주지 않을 거고 이제 연산 기호 다 통일해 줄 거잖아. 곱하기로. 그러니까 나눗셈 기호 생략하고 그 의미 그대로 분수의 꼴로 나눗셈의 의미 그대로 분수꼴로 나타내 주세요. A 나누기 B의 의미 자체가 3 나누기 5의 의미 자체가 분수로 나타내서 이거 분모로 분자로 그지?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B분의 A로 나타내 주세요. 단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항상 문자가 분모로 내려갈 때 항상 문자를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돼. 0으로 나누는 건 정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 B는 0이 아니다. 이거 항상 표시해 주세요. 근데 개념 자체가 아예 그냥 명확하게 양수이거나 아니면 개념이 0이 0일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표시는 안 해줘도 되지만
문자로 나타날 때, 분모가 문자로 나타날 때는 항상 분모는 0이 아닙니다. 분모 전체는 0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단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달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이거야. 자, 그럼 배운 거 한번 연습해 보자. 지금 곱하기 곱셈기호 생략하는 거 문자 사용해서 이렇게 식을 나타냈을 때 곱셈기호 생략하는 거 연습했는데 항상 순서 어떻게 해주라고요? 생략은 하는데 없는 것처럼 이게 당연히 생략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은 할 건데 순서 어떻게 해주라고? 명확한 거부터 덜 명확한 거 순으로. 숫자 제일 명확합니다.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문자, 단일 문자들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뭐? 괄호로 된 식. 이런 순으로 나열을 해주고 숫자는 당연히 부호를 포함한 거야. 부호를 포함해서 숫자를 적어줘야 되고 문자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문자 적을 때는 알파벳 순으로 좀 알아보기 편하게 정리해주고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으면은 거듭 제곱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주세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 나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제가 잘 알아볼게요 하는 게 핵심이었지. 그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나눗셈의 의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나눗셈의 정의, 역수를 곱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활용을 해서 분모로 나타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A라는 문자, C라는 문자 한번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된 각각을 한번 보자. 7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생략할 건데 이제 곱하기 생략하고 나타내 줄 건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숫자 제일 명확한 7 앞에 적어주고 알파벳은 순서대로 AC. 7AC로 나타낼 수 있네요.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7이랑 A라고 하는 아이랑 C랑 곱해져 있구나. 왜 이렇게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곱셈이니까. 곱셈은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어떻게 통일해 줬어? 곱셈으로 통일을 해 줬지. 그래서 가장 명확한 숫자 제일 앞에 이렇게 순서 바꿔 주시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 줘야 내가 구조 파악이 쉽습니다 하는 거야. 자, 뭐가 많이 곱해져 있어? 곱하기로 연결된 거 보니까 묶어진 거 보니까 x도 있고 x가 지금 몇 개? 두 개. x는 두 개. y 몇 개? 두 개. 그리고 숫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은 일단 제일 앞에 뭐 나타내 주라고요? 숫자 나타내 주라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를 계산을 해버리면 되지. 마이너스 6이라는 아이가 앞으로 나올 거고 곱셈은 다 생략할 거야. 여기 곱셈 적지 마. 곱셈으로 묶인 거야. 얘네들은 하나의 항인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제 x가 두 번, x가 앞이지. x, y, z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x를 적어줄 건데 x 곱하기 x로 적어주라고요? 아니. 곱해진 것만큼 어떻게? 거듭 제곱을 통해서 나타내 주라고. x가 두 번 곱해졌습니다. 그리고 y도 두 번 곱해졌습니다. 마이너스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표시해 줬다?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었다. 세 번째도 똑같겠지? 자, 숫자 제일 앞에 보내주세요. 숫자 하나밖에 없어. 3분의 1 제일 앞에 보내고 A 하나, B 두 개, C 하나지. 그지? 순서대로. 그러면은 A 하나, B 두 개, C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3분의 1 A, B 제곱 C로 간단하게 나타내 주세요. 하는 내용이었고 소수점에 0.01 있네요. 이거 소수점 0.1부터는 뭐라고 했어? 곱하기 1이라고 완전 다른 아이라고 했지. 얘는 곱하기 했을 때 그 수 자신을 지켜주는 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0.51을 그대로 나타내 줘야 되지. 0.51 숫자 제일 앞에 적고요. 그 다음에 문자 적는데 어떻게? x랑 y랑 g가 있네. 그지? x 한 번, y 한 번. x 한 번, 곱하기 다 생략해서 y 한 번, g는 몇 번? 두 번. g 제곱. 그래서 0.51 x, y, g 제곱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항을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뭐가 있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있네. 그지? 이게 제일 복잡하지. 그럼 명확한 거부터 순서대로 써주라고요.
괄호 앞에다가 괄호 제일 뒤로 밀어 무조건. 괄호 어떻게 하라고? 제일 뒤로 밀어. 음. 숫자 제일 명확하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x. 만약에 xy가 있으면 여기 xy라고 해 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제일 명확한 숫자, 그다음에 문자, 그리고 식을 포함한 괄호 제일 뒤로 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곱하기 다 생략해서 이런 순서로 배열을 해 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 아 여기는 보니까 요게 연결된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곱으로 묶인 게 하나, 두 개가 있네. 그지? 곱으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중간에 더하기나 빼기, 식끼리 더하기나 빼기 하는 것들은 어떻다? 경계를 나타낸다. 연산자로 경계가 나타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항이 될 거고 하나의 덩어리가 될 거고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각각 정리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가장 명확한 숫자 제일 앞으로 꺼내고 그다음에 문자, 그다음에 괄호 안에식. 어. 숫자, 문자, 괄호 안에식. 숫자, 문자, 괄호 안에식 곱하기 생략해서 나타내고 더하기 예. 숫자가 뭐야?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 xy입니다. 마이너스 6xy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놔둘까요? 아니 다 생략해서 나타내 줘야지. 이거는 뭐야? 다항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플러스라는 연산자로 연결돼 있을 때는 플러스 생략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5a, a 플러스 7 그대로 수의 부호가 나열된 마이너스 6 xy입니다. 각 항의 나열로 이렇게 볼 겁니다. 아니면 연산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돼.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오기는 할 텐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다항식이라고 항의 나열이란 걸 배웠으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 음. 자, 일곱 번째 문제. 지금 뭔가 복잡한데 결국은 핵심을 파악하면 되지. 아, 식 하나 있고요. C 플러스 7나 이제 신경 쓰지만 식 하나 있어. 괄호 안에 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있고 A 한 번, B 두 번 곱해졌지. 그러니까 앞에 숫자랑 문자 먼저 정리해줘. 3, A 한 개, B 두 개 있을 거고 제일 뒤에다가 식 곱하기 생략해서 나타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고 자 이제 문자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A분의 1로 바꾸라고. 아니면은 나눗셈의 의미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분수로 바꿔도 돼. 이거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갑니다.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3이 될 거고 반드시 이럴 때 어떡하라고? 분모는 0이 아닙니다. 왜? 0으론 나눌 수가 없으니까 분모는 0이 아닙니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달아주고 나눗셈의 의미를 활용해서 A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 분모나 분자에 있는 음의 부호는 우리 유리수 나눗셈 할 때 배웠지. 결국은 분수 전체의 부호랑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A분의 3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에 문자가 있으니까 분모는 0이 아닙니다를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겠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거는 똑같이 역수로 해도 되고 아니면 분수의 의미를 해도 되고 뭐 나눗셈의 의미를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바로 나타내 볼게. A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g라고 하는 덩어리입니다. 반드시 이때 어떻게 하라고? 분모는 0이 아닙니다. 표시해 줘야 돼. 그지? 곱하기 다 생략할 겁니다. 근데 나누기가 지금 두 개 있네요. 역수치에서 곱해 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나눗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누기 7은 그냥 곱하기 7분의 1이에요. 나누기 C는 곱하기 C분의 1이에요. 이거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 그지? 그래서 이제 막 마음대로 뭐 교환 법칙이랑 이런 거 쓰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X 곱하기 7C분의 1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주니까 7C분의 A, B, X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알파벳 순서로 나열해 준 거야 지금. 나열이 돼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반드시 뭐 해 주라고? 단 C는 분모는 0이
아닙니다. 원래 7C는 0이 아닙니다지. 근데 양변에 7 나눠 버리면 어차피 C는 0이 아닙니다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C는 0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될 것 같아. 핵심 뭐였다고? 곱셈을 생략하고 하나의 항을 이제 만들어 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지? 근데 곱으로 묶어서 항을 만들 건데 그 숫자, 문자, 괄호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나타낼 때 곱셈 생략하고 마음대로 나타내지 말고 명확한 거부터 좀 애매한 거 순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야 내가 알아보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 앞에 꺼내주시고 문자 알파벳 순서로 쓰시고 같이 곱해진 문자 있으면은 같은 문자 곱해진 거 있으면 거듭 제곱 쓰시고 그리고 괄호 안에 곱해진 식이 있으면 제일 뒤로 보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곱셈을 생략하면서의 규칙 곱셈을 생략하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거 뭐야? 곱셈 생략하면서 지금 하나의 항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다항식에서 볼 때 이게 곱셈으로 묶인 요게 어떻게? 하나의 항. 곱셈으로 묶인 요게 어떻게? 하나의 항. 그런 의미였어. 자, 그럼 1단원의 세 번째 주제 한번 생각해 볼게. 시계값이란 게 뭔지. 이것도 용어 설명에서 다 했지. 시계값은 시계에다가 대입해서 나온 숫자, 결과가 시계값이라고 했어. 시계값이란 건 뭘까? 어떻게 구할까? 이게 세 번째 주제고, 시계값이라는 교과서의 설명을 보면은, 일단은 대입이라는 것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지. 대입이 뭐였어? 대신해서 숫자를 넣는데, 문자를 대신해서 숫자를 넣는 거야. 대입이 뭐라고? 문자를 대신해서 숫자를 넣는다. 그래서 대신할 대자 쓰고 넣는다. 들 입자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대신하는데 뭘 대신해? 문자를 대신해서 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었잖아 지금. 그럼 실제로 문자 대신해서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건데 문자를 대신해서 숫자를 넣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대입이라고 한다고. 그지?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나 이제 문자 사용합니다. 왜? 문자를 사용하니까 수량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었거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식에서 지금 곱하기 생략하는 거 문자랑 숫자랑 막 식 사이에서 곱하기 생략하는 것도 지금 배워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까지 있는데 이런 식에서 간단하게 나타낸 식에서 어떻게 해봐라? 문자를 어떤 수로 문자를 어떤 수로 바꾸어 넣는 거 문자 대신에 숫자 넣어 보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대입이라고 하고 주어진 식이 있을 때 대입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이제 시계값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주어진 식이 있을 때 문자의 수를 대입하면 뭐야? 대입이 뭐라고? 이 말이야. 문자 대신에 수를 넣어보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이거를 생략해도 되겠지.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은 어떻다고요? 그 결과로 나오는 값이 시계값이라고요. 시계값이라는 건 이거네. 문자를 포함한 식이 있는데 그 문자에다가 구체적인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값이 뭐다? 시계값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시계값을 실제로 구해볼게. 자, 시계값은 뭐라고? 대입하여 나온 그 식의 결과값. 대입한다라고 하면은 문자 대신에 숫자 넣는 거니까 숫자가 뭔지 좀 조건이 있어야겠지. 그지? 자, 조건을 줬어. 어떻게? x가 뭐라고? x라는 문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일 때에 그걸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뭐다? 식의 값이다. 자, 3x 플러스 1. 이 중간에 뭐 생략된 거예요? 곱하기 생략된 거지. 그러니까 x가 7이다라고 하면은 3 곱하기 7이라는 거야. 곱하기 생략해서 3x라고 나타낸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1을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결과로 나온 그 값이 뭐다? 이게 바로 식의 값이다. x가 7일 때의 식의 값이다. 3x 플러스 1이라는 그 수와 문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다항식,
이 식의 x는 7일 때의 식의 값은 뭐다? 2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이 해볼게. 이건 뭐야? 7분의 2 곱하기 x지. 곱하기 생략된 거야. 숫자를 제일 앞에 쓰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 같은 문자, 거듭 제곱, 그리고 괄호로 된 식을 제일 뒤로 곱하기로 묶여 있을 때는 그렇게 곱하기를 생략하고 나타낸다는 걸 앞에서 배운 거고, 이거는 결국은 x가 7이다라고 하면은 7분의 2 곱하기 7 플러스 3을 계산해 보세요 하는 거지. 식의 값을 구해라. 이게 결국은 계산해 보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약분될 거고, 2 플러스 3이 7분의 2x 플러스 3의 x가 7일 때 식의 값이 되는 거야. 이 5가 뭐라고? 7분의 2x 플러스 3이란 식의 좀 명확하게 표현하면 7분의 2x 플러스 3이란 식의 x가 7일 때 식의 값이 5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문자가 두 개가 나온다. 문자가 두 개가 나오고 각각의 조건이 주어지네. 아, A라는 문자는 2고 B라는 문자는 특정 숫자 마이너스 1일 때 시계값 구해라 뭐라고? 그 문자에 그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결과값이 시계값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A에는 뭐 넣으라고? 2 넣으라고. 그리고 빼기 3분의 1 곱하기 B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야. 그치?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마이너스 1의 제곱과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하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1 전체를 제곱하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건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라라고 했으니까 2 빼기 이게 1이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3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3분의 6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5입니다. 자, a 마이너스 3분의 1 b제곱에 a는 2, b는 마이너스 1일 때 식의 값이 뭡니까? 3분의 5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각각 a, b를 넣어보면 되는데 이거 중간에 곱하기 생략된 거라는 거 배웠지. 그래서 3ab 마이너스 2b,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너네가 식에 익숙해지면은 b를 이제 그냥 묶어내 가지고 생각하면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대로 해볼게. 자, a에다 뭐 넣으라고요? 곱하기 생략됐으니까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b에다가 뭐 하라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그치? 그렇게 계산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지? 여기는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계값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본 거고, 이 계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시계값이 뭐라고요? 시계값은 어떤 문자를 사용한 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입해서, 대입이 뭐야? 문자 대신에 숫자 넣어보는 거야. 대입해서 나온 식의 결과값, 그 결과 숫자를 뭐라고 합니까? 그 결과 숫자들을 어떤 조건이 있을 때의 시계값이라고 하는 거다. 이것까지 생각해 봤어.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다 배웠고, 간단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자, 일단은 제목 뭐였냐? 문자의 사용과 시계값이었다. 문자 왜 사용해라? 문자 사용하면은 수량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문자 사용해서 식을 한번 나타내 봐라.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용성을 한번 인식해 봐라.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유용성을 인식을 하래. 이거는 하라고 하는 강요야. 유용하다. 유용하니까 이렇게 문제 낼 거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소리야. 그지? 문자 사용하면 이제 간단히 나타내래. 뭐 배웠어? 곱셈 생략하는 거 배웠어. 곱셈. 하나의 항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건데 다항식에서 곱셈 생략하고 나타내서 식을 나타낸 다음에 대입해 가지고 식의 값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봤어. 자, 그럼 문자를 사용한 식이 있다.
문자 사용하면 뭐가 좋습니까? 이런 값이 주어지지 않은 수량이 있는데 문자를 사용하면은 식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단위 생략하지 말라고 했지. 그지? 만약에 넓이를 구해라. 근데 그 단위가 센티미터로 주어졌어. 그러면은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지. 그런 단위들을 항상 표시해 주고 앞에다가 그 계산한 숫자들을 괄호 쳐서 전체의 단위입니다 하고 표현을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였고, 용어 정리할 때 식이라는 거, 한마디로 이제 expression이라고 왜 영어 단어를 해놨을까? 왜 법식이라고 해놨을까? 수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게 법식자에 해당하는 거지. 어떤 규칙, 수학적 규칙을 사용해서 나타난, 나타낸 수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expression. 그래서 아빠가 한자를 영어로 다 적어 놓은 게, 수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수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학적 표현입니다. 수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학적 표현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봤고, 자, 곱하기 생략할 건데, 곱하기 생략해서 나타낼 건데,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곱하기 생략할 건데, 자, 교과서에서 내가 정리 순서 정해줄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명확한 것부터 나열을 하라고요. 가장 명확한 게 뭡니까? 바로 나타나 있는 게 숫자, 그 다음에 문자, 식이 포함된 괄호들. 근데 문자는 어떻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주시고, 여러 개 꼽혀져 있으면 한 번에 보기 힘듭니다. 그냥 지수 활용해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세요. 문자는. 그렇게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의 핵심이 뭐야? 이 내용들의 핵심이 그냥 요거야. 요거 하나 기억해 주면 돼. 수락 문자 곱해져 있을 땐 당연히 수가 앞이죠. 수락 문자 있으면은, 그지? 문자끼리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알파벳 순으로 해주라고요. 그지? 알파벳 순으로 해주고, 같은 문자 여러 번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거듭 제곱 해주라고요. 괄호가 있어. 괄호가 있는 식이 있어. 복잡해. 뒤로 빼. 수 문자를 괄호 앞에다 쓰고 괄호 제일 뒤에다 써라 이 말이야. 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여기 세 개에서 다 배웠어. 그지? 수 문자, 알파벳 거듭 제곱 이렇게 나타내서 정리해 주시고, 나눗셈 곱셈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역수 곱해가지고 분수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의미를 그대로 활용해서 분수로 나타내도 됩니다. 어쨌든 분수로 나타낼 건데, 분모의 문자가 갈 때는 항상 어떤 조건, 단, 나누는 수는 0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분모는 0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단하고 반드시 달아주세요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시계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대입해서 나온 결과값이 시계값입니다. 대입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대신해서 넣는 건데, 뭘 대신해서? 문자를 대신해서. 왜? 지금 시계다 문자 썼잖아, 우리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실제적인 값을 구해보라 이거야. 그러면은 문자를 대신해서 숫자를 넣는 거, 이거를 대입이라고 했고, 자, 대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 뭡니까? 대입해서 나온 시계, 그 시계 결과값이 뭡니까? 시계값이라고 우리는 말할 겁니다. 해서 이렇게 1단원이 다 끝났습니다. 그지?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문자를 사용한 식, 우리 막 바둑돌 하면서 문자 한번 사용해 봤고,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사용해 보면 되겠지. 유용성을 인식을 하세요. 세우면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요거 간단하게 나타낼 거야. 곱셈 생략 해가지고 문자를 좀 간단하게 나타낼 거야.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떻게? 숫자, 문자, 괄호순으로. 숫자, 문자, 괄호순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명확한 거부터 곱셈을 생략할 때는 생략하시고 어떻게 나타내 주라고요? 명확한 거부터 애매한 거 순으로, 명확한 거의 순으로 나열을 해주고, 숫자, 문자, 괄호가 포함된 시기 포함된 괄호 이렇게 생략해 주면 되고,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거듭 제곱으로. 그리고 식을 나타낼 때 항상 단위 표시 잘해줘라. 단위 표시 잘해줘라. 생략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래서 시계값 구하기 간단히 나타내는 거 했고, 시계값 대입해서
식에다가 어떤 숫자 대입해서 결과값 구하는 시계값 구하는 것까지 우리는 1단원의 학습 목표를 다 잘 끝냈습니다 하는 겁니다.